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41장에서 요셉은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몽하여 명성을 얻는데, 그 명성은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다. 성서봉독 창세기 41장 1절에서 45절. 그로부터 세월이 2년이나 흐른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 풀을 뜯고 있었다. 그런데 곧이어 여위고 볼품없는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그 여위고 볼품없는 소들은 강가에 먼저 나와 있는 소들 곁으로 가는가 했더니 이내 그 살이 찌고 잘생긴 소들을 잡아먹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7 이삭이 나와 토실토실 여물어 가는 것이 보였다. 그런데 뒤이어 돋아난 7 이삭은 쇳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 마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는데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꿈인 줄 알게 되었다. 파라오는 아침부터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 에집트의 마술사와 현자들을 다 불러들이고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파라오의 꿈을 풀지 못했다. 그때 술잔을 드리는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언젠가 폐하께서 소신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셔서 경호대장댁 감옥에 집어넣으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소신과 그는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우리와 함께 젊은 히브리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경호대장의 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는 그 꿈을 하나하나 풀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해몽해 준 대로 소신은 복직이 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매달려 죽었습니다. 파라오는 곧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라고 영을 내렸다. 그들은 서둘러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가 면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나서자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아무도 풀 사람이 없다. 그러던 중 내가 들으니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푼다면서.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폐하께 복된 말씀을 일러주시리는 하느님 뿐이십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였다. 나는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난데없이 살이 찌고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강에서 나와 갈대풀을 뜯는 것이었다. 이어 암소 7마리가 뒤따라 나왔는데 나는 에집트 온 땅에서 그렇게도 볼품없고 여윈 소는 처음 보았다. 그런데 여위고 볼품없는 그 소들이 먼저 나온 살찐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고도 여전히 볼품없어서 그것들이 다른 소를 잡아먹었으려니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때 마침 나는 깨어났다가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이삭 7이 돋아나 토실토실 여물어 갔다. 그러나 곧 뒤이어 돋아난 7 이삭은 쇳바람에 말라 여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마른 이삭이 자려문 7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 이야기를 마술사들에게 했으나 그 뜻을 일러주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폐하의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하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될 일을 하느님께서 폐하께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잘생긴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합니다. 잘 여문 이삭 7도 7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타난 마르고 볼품없는 7 암소나 셋바람에 말라비틀어진 7 이삭도 7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7해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폐하께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폐하께서 하실 일을 하느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 에집트 온 땅에는 태풍이 들겠소입니다. 그러나 곧 뒤이어 흉년이 7해 계속될 것입니다. 에집트 땅에서 언제 배불리 먹은 일이 있었더냐는 듯이 옛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흉년으로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이렇듯이 뒤따라오는 흉년은 하도 심해서 배부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폐하께서 같은 꿈을 2번씩이나 꾸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런 일을 어김없이 하시기로 정하셨고 또 지체 없이 그대로 하시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 세워 에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일을 감독할 자들을 세우시어 풍작이 계속되는 7해 동안 에집트 땅에서 나는 것을 그 5분의 1씩 받아들이도록 조처하십시오. 앞으로 올 좋은 세월 동안 온갖 식량을 거두어 들이셔야 합니다. 폐하의 권한으로 밀을 거두어 들여 도시들의 식량을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그 식량은 에집트 땅의 7해 계속될 흉작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기근으로 망하는 일을 면할 것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는 이 제안이 좋아 보였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신통력을 지닌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하고는 요셉에게 부탁하였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나의 온 왕궁을 네 수하에 두겠다. 내 백성은 다 네가 시키는 대로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다고 하며 손에서 옥새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는 고운 모시 옷을 입혀준 다음 목에다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는 요셉을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태우고 행차할 때마다 앞서가며 물러거라 하고 외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를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일렀다. 내가 왕이지만 너의 승낙 없이는 에집트 전국에서 사람들은 손하나 발하나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나빠네아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온이라는 곳의 사제 보디베라의 딸 아세나들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에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나타났다. 해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파라오 다음 가는 그 나라 최고의 지위에 올라앉게 된다. 요셉은 흉년을 초래할 수도 있을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양식 저장 계획에 착수한다. 42장에서 46장까지에서는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온다. 교묘하고도 기술적인 계획에 따라 야곱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에집트로 오게 되고 파라오를 알현할 정도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이제 이야기는 요셉의 주도에 이루어지는 에집트의 체계화 작업으로 되돌아간다. 성서 저자가 여기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에집트의 기묘한 전체주의 정부이다. 성서 봉독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6절. 기근은 점점 심해져서 온 세상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다. 에집트 땅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이 기근으로 더 버틸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두들 요셉에게서 양식을 사가다 보니 에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란 돈은 모두 요셉의 손에 들어 오게 되었다. 요셉은 그 돈을 파라오의 황실에 넘겼다. 이렇게 에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온 에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청하는 것이었다. 양식을 대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어른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죽을 수야 있겠습니까?
돈이 떨어졌거든 가축이라도 가져오너라. 그러면 그 가축을 받고 양식을 내어주겠다 하고 요셉은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축을 요셉에게로 가져왔다. 요셉은 말과 소와 양과 나귀를 받고 양식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그 해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온갖 가축을 받고 양식을 대어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다시 청하였다. 돈은 다 떨어졌고 가축도 모두 어른께 갖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어른께서 보시는 대로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 몸뚱이와 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 우리들의 땅이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몸과 땅을 받으시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들은 땅째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래야 땅은 황폐하게 되지 않고 우리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기근이 심해져서 에집트 사람들은 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모두들 토지를 요셉에게 팔았다. 요셉이 그것을 사서 파라오에게 바치고 보니 에집트 온 땅은 파라오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온 에집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다 그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땅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그 땅은 사제들이 파라오에게 하사받은 땅이었다. 그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타먹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요셉이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나는 오늘 너희와 너희 밭을 사서 파라오께 바쳤다. 여기 씨앗이 있으니 가져다 땅에 뿌려라. 그리고 추수 때마다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바쳐야 한다. 나머지 5분의 4는 너희 것이다. 그 중에 밭에 뿌릴 씨앗을 남기고는 너희와 너희 집안 식구의 양식으로 삼아라. 또 어린 것들도 먹여 살려라.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른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에집트 토지에 관하여 요셉이 만든 법령은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데 그것은 즉 파라오에게 5분의 1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제들의 땅만은 파라오의 것이 되지 않았다. 해설, 소유물, 재산,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 자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국유화된다. 에집트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절대 군주에 의해 통치되어 왔다. 이 같은 체제가 백성을 염려하고 정의감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끌려가는 한에 있어서는 만사가 훌륭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사악하거나 어리석은 통치자의 손에 그 같은 체제가 맡겨질 때는 정치구조 피라밋의 맨 아래에 있는 정치 및 사회경제 조직은 바로 독재적 폭군과 무자비한 억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고 만다. 출애굽과 계약 및 하느님의 율법이라는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서 저자는 의롭고 우애 있는 사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해 뚜렷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에집트는 결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모든 땅, 모든 재산, 그리고 백성들, 자신마저도 통치자에게 귀속되어 있다. 바로 그것이 종살이하던 집 에집트인 것이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통치자가 에집트 왕좌에 올랐다. 이 새 파라오는 작업 질서에 있어 온갖 필요한 조직적 압제 도구들을 활용해서 원하는 자들을 억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제3구역에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 사건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는 요셉 이야기는 욥기나 잠언, 그리고 전도서 등과 함께 구약의 지혜문학에 속하며 요셉은 지혜문학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침묵하는 현자이다. 그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조용히 침묵한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투옥당할 때도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으며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형제들을 이국 땅에서 만난 첫 순간에도 지혜롭게 감정을 절제한다. 요셉의 침묵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르쳐준다. 하느님의 섭리는 형제들의 갈등, 살인과 투옥, 여인의 유혹, 권력의 위험, 기근,
보복의 불안 등 모든 세상사를 지배한다. 인간의 악은 조화와 질서를 파괴하지만 하느님의 섭리는 그것마저도 이용하여 선을 이끌어내신다. 우리의 눈에는 절망으로 보이는 어떤 불행일지라도 섭리 안에서는 새로운 축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간사에서 이런 섭리를 분명하게 알아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신앙으로서 이 섭리를 믿는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느님의 섭리는 아주 오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어쩌면 인간의 눈에는 영영 드러나지 않고 많은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느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보다 큰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만사를 사랑으로 안배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법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배워야겠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